자녀를 다 키우고 난 뒤 나는 이제 누구일까요? 어느 날 문득 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침이면 밥은 먹고 가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날들, 매일 늘 아이들과 남편을 챙기며 흘러갔죠.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 준비하고 학교 픽업하고 밤늦게까지 학원 픽업하고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늦게 들어오는 아이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그런데 아이들이 다 자라고 집이 조용해진 어느 날 식탁에 접시 하나 놓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이제 나는 누구지? 이 물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에 던져진 가장 깊은 질문이었어요. 20년 넘게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했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떠난 뒤 텅 빈 집에서 TV 소리만 울리는데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싶더군요. 어느 날 옛 친구가 전화로 요즘 뭐해? 물었어요. 대답이 안 나왔죠.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었던 진짜 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에리 프롬은 말했어요. 현대인은 너무 많은 역할을 하느라 자기 자신을 잊는다. 30년 가까이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그 역할이 끝나니 무대에 서는 법을 잊어버린 배우 같았어요. 맘카페에서 누군가가 아이들 키우고 나니 내 그림자도 낯설어요 라고 썼더군요. 그 글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잃은 건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결혼 전 저는 미술을 사랑했어요. 대학 시절 붙들고 밤새우며 캔버스에 나를 담았죠. 세상이 조용해지는 그 순간이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시간 지나며 붓은 먼지 쌓이고 저도 투명해졌어요. 어느 날 딸이 엄마 예전에 그림 그리셨다던데 왜 안 해? 물었어요. 바빠서 라며 얼버무렸지만 사실은 저를 잃어버린 거였죠. 중년 여성은 역할에 묻혀요. 엄마, 아내, 며느리. 어느 날 아들 대학 입학식 갔다가 집에 오니 텅 빈 방이 낯설었어요.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삶을 위해 살면 자신을 잃는다 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내 꿈은 뒷전이었고 남편 회사 모임 챙기느라 내 시간은 없었어요. 어느 저녁 옛 친구 모임 사진을 봤어요. 모두 웃는데 저는 기억 속에서조차 흐릿했어요.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존재하면 나를 소외시킨다 했죠. 엄마라는 이름은 소중했지만 그 뒤에 나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공허함은 나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신호였어요. 나를 어떻게 되찾을까요? 첫째, 과거를 돌아보세요. 몽텐 유유는 과거를 직시하면 삶이 선명해진다 했어요. 어느 날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죠. 결혼 전 친구와 전시회 가던 날에 설렘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리웠어요. 딸에게 엄마도 꿈이 있었단다 했더니 다시 해봐라며 웃었죠. 세네카는 과거는 우리를 가르친다 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너 그림 잘 그린다 했던 기억 떠올리며 눈물이 났어요. 어느 저녁 대학 시절 미술책 다시 꺼내 읽었어요. 색감에 대한 메모가 손때 묻어 있었죠. 과거의 나를 만나니 지금의 내가 보였어요. 둘째, 나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프롬은 자기 공간은 내면의 자유를 준다 했죠. 어느 날 남편에게 작은 방 하나 내줄래? 했어요. 뭐 하려고? 물었지만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했죠. 그 방에 캔버스 놓고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이 굳었지만 점점 나를 찾았어요. 어느 날 방에서 혼자 차 마시며 창밖 봤어요. 조용함이 자유로웠죠. 미셸 오바마는 나는 한 여성으로 완전하다다 했어요. 어느 주말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 펼쳤어요. 아이들 어린 시절 사진 속 내가 아닌 그 옆에 흐릿한 나를 봤죠. 공간이 나를 되살렸어요. 셋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칼 로저스는 있는 나를 받아들이면 변화가 온다 했죠. 어느 날 동네 공방에서 도자기 강좌 신청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흙 만지며 웃음이 났죠. 공방에서 만난 동갑내기 여성과 우리 좀 늦게 시작했네요 하며 깔깔댔어요. 다음엔 미술사 강좌 들었죠. 강의 끝나고 수강생들과 커피 마시며 이 나이에 배운다는 게 새롭다 했어요. 어느 날 미술사 강의 후 동네 화랑 갔어요. 낯선 이들과 그림 얘기 나누며 세상이 넓어졌죠. 부처님은 스스로 등불이 되라 했죠. 도자기 찻잔 들고 집에 오니 이건 내가 만든 거야 하며 뿌듯했어요. 강좌 친구들과 주말 모임 갖고 우리끼리 전시회 열어볼까? 농담하며 웃었죠. 새로운 도전이 나를 열어줬어요. 넷째,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장자는 쓸모없음이 풍요롭다 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답게 굴어 하셨지만 이제 저도 저로 살고 싶어요 했어요. 처음엔 놀라셨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친구가 너 요즘 이기적이야 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거야 했죠.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기대는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주말에 친척 모임 가자 했지만 나 이번엔 쉬고 싶어 했어요.
그래. 시원한 답에 미소가 지어졌죠. 아이들 떠난 방에 책상 놓고 이제 나만의 시간이야 했어요. 기대 내려놓으니 자유로웠어요. 나를 찾으면 삶이 즐거워져요. 미셸 오바마는 나는 엄마이기 전에 한 여성이다 했죠. 공방에서 도자기 빚고 미술사 강좌 들으며 잊었던 내가 돌아왔어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 했어요. 예전엔 엄마로만 봤던 아이가 나를 봤죠. 장자의 나비처럼 타인의 시선 없이 날았어요. 어느 저녁 강좌 친구들과 전시회 갔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걸 즐기다니 하며 서로 눈빛 교환했죠. 중년은 새 시작이에요. 이웃이 너 요즘 달라졌다 했어요. 나를 위한 선택하니 가족도 저를 새로 봤죠. 칼 로저스는 있는 나를 받아들이면 변화가 온다 했어요. 어느 날 남편과 차 마시며 나도 나로 살고 싶어 했어요. 당연하지란 답이 따뜻했죠. 딸이 엄마 그림 보여줘 했을 때 서툰 수채화를 꺼냈어요. 멋지다란 말에 눈물이 났죠. 프롬은 자기 사랑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 했어요. 강좌에서 만난 친구가 너 덕에 나도 그림 시작했어 했어요. 어느 날 공방 모임에서 찻잔 나눴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하며 웃었어요. 나를 찾으니 주변도 변했죠. 나를 사랑하는 삶,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자녀를 키운 뒤 나를 다시 찾아야 해요. 공방에서 깨달았죠. 엄마 뒤에 내가 다시 살아갈 시간이에요. 4가지 방법. 과거 돌아보며 나를 만나고 나만의 공간에서 자유를 느끼고 새 도전으로 세상을 넓히고 타인의 기대 내려놓으며 나를 사랑하세요. 장자는 나비가 되어 꿈꾸라. 몽텐유는 고독을 사랑하라 했어요. 10분 산책하며 내가 뭘 좋아하지? 물어보세요. 낡은 붓 꺼내고 불필요한 짐 내려놓으며 나를 찾아보세요. 중년은 나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어느 날 강좌 친구들과 찻집에서 웃다가 이게 나야 했어요. 세네카는 자신을 아는 삶이 가장 풍요롭다 했죠. 남편이 당신 요즘 빛난다 했을 때 나를 찾았기 때문이야 했어요. 어느 저녁 딸과 함께 전시회 갔어요. 엄마 나도 그림 배워볼까? 란 말에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했죠.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세요.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도 괜찮아요. 사색의 등불이 함께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